네, 원장님 환자분 중에 근육량도 유지하면서 위고비 등의 도움으로 살을 드라마틱하게 감량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면요,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이제 하면서 근육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의학적 다이어트의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가 많은 이제 의약품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예전에 뭐 나비약부터 해서 요즘은 이제 나비약 같은 거 많이 안 쓰지만 그다음에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또 앞으로 나올 먹는 위고비부터 먹는 마운자로까지 많은 약들이 나오는데 이런 약물들을 사용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근손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손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났는데 또 고통을 받으시고 다시 살이 찌면 마른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강조를 하고 또 하나는 운동을 강조를 합니다. 그 운동도 그냥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근력 운동을 꼭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꼭 병행이 돼야 되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좀 계세요. 이 환자분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신 분인데 이제 40대 후반부터 우리가 폐경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50대에는 완경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살이 상당히 많이 찌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아름다우셨고 또 몸매도 상당히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이 폐경기 즈음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내장 비만이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내장 비만이 생기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폐경 즈음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 그다음에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소견들이 다 나오고요. 여기저기 막 아픈 거죠. 발바닥부터 무릎 관절염까지 다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이요.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로 위로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뭐 정신과의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신과는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울한 부분들이 다이어트를 방해하고요. 다이어트가 안 되면 또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니까 밖에 안 나가고 밖에 안 나가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또 밖에 안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우울감도 해소를 하고 다이어트를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분이 시작하셨을 때는 이제 마운자로가 안 나왔을 때였기 때문에 위고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고비 이제 제일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면서 환자분께 이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냐 물어보고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하면서 근력 운동을 곁들여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별로 하시는 운동이 없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운동이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러닝하면 된다 그리고 뭐 등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비만 클리닉에 찾아올 정도의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요 운동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극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걷기조차도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걷기예요. 특히 식후 걷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식후 걷기는 뭐 준비물은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식후에 걸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심신도 안정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걷기부터 시작해서 운동력이 점점 좋아지고 몸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이분께 이제 더 높은 강도로 빨리 걷기,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 그리고 아주 슬로우 조깅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고비를 쓰다 보니까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병원에 찾아오실 분들한테 식생활을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을 먹고 블랙커피 먹고 올리브유를 하나 먹은 다음에 출근해서 10시, 11시 되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땡기니까 그걸 먹고 정말 잘못된 방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꿔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리냐면 아기들이 부모로부터 식생활을 배우듯이 식생활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중년 이제 다이어트 요쯤 가면요. 우리 생활이 그 예전의 생활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고단백 식사, 계란이라든지 두부 같은 것들을 위주로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꼭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체중이 점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저희가 체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근육량은 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근육량 빠지는 걸 최소화시키면서 체중이 점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제가 이제 기쁜 게 뭐였냐면요. 환자분 체중이 빠지고 체지방이 빠진 거는 덤이에요. 환자분이 상당히 긍정적이 되신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걷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도 햇볕을 보면서 걷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밖에 나가서 걸으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요. 또 밖에서 햇빛을 쬐면 우리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 우리가 긍정적이 됩니다. 바깥에 바람도 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 보고 걷기를 많이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환자분이요. 정말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시고 처음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했던 분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활짝 웃으시면서 나타나서 이제 자기 남편도 다이어트를 시키고 가족들도 다이어트를 시키고 막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위고비로 시작했다가 위고비에서 좀 한계가 생겨서 마운자로로 바꾸고 최근에는 마운자로의 최고 용량에서 이제 낮춰가면서 테이퍼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운자로를 점점점 끊어가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요요 현상에 시달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계속 이어 나가신다면 체지방 잘 빠지고 그리고 근육도 잘 유지를 하고 무엇보다도 갱년기 이후에 삶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실 정도로 아주 긍정적이 되고 밝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헬스클럽에 가서 PT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고 더 내가 의학적으로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걸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인근의 비만 클리닉을 찾으셔서 다이어트 그리고 의학적인 개입이 있는 이런 치료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다이어트 하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빼기 힘든 게 뱃살인데요. 말라도 배만 나온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똥배를 없애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와서 뭐 올챙이 배다, 거미형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전반적인 일반적인 비만과 뱃살을 빼는 비만은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내장 비만을 빼는 거는요. 딱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배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운동을 하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신 운동을 하시라는 거.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와 잠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먹는 거 줄이고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뱃살이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내장 비만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대사가 많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이 대사가 망가지는 거의 1등 공신은 역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빵떡면,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빵떡면, 액상, 과당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시고 그 탄수화물은 먹되 통곡류 위주로 먹는다. 이것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배가 나왔다고 해서 배 운동을 한다고 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배를 집어넣으려면요. 피하에 있는 그 피하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을 빼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배에 근육이 너무 없어서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분도 계세요. 아기들이 그렇거든요. 아기들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 장을 싸고 있는 장을 보호하고 있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인데 성인들도 근육이 너무 약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요. 근육이 약해서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장 비만이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빼려면요. 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을 다 사용하는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강도로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고요. 잠깐 30초에서 1분 동안 강도를 끌어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불완전한 휴식을 1분 정도 취하고 또 이것을 반복하고 하는 것을 3 내지 5세트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반복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전신적인 운동을 한다.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하고 수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현대인들의 내장 비만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우리 내장 지방을 증폭시키는 그 수용체가 내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내장 지방은요. 스트레스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몸에 축적된 결과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원시인들이 추위와 그다음에 기아 그리고 동물의 쫓김, 상처 이런 걸로 고통받았을 때 지방을 내장 속에 축적해 놓음으로써 해서 더욱더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이게 필요가 없는데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사회적 금전적 스트레스 받으면요 내장 지방을 쌓는 기전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종교생활이라든지 취미생활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내장 지방이 빠진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스트레스 빡빡 받으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시면요 내장 지방이 안 빠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면이에요. 수면이 현대인들에겐 거의 숙제가 돼버렸는데 이 수면을 못 취하는 분들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면서 늦게까지 게임이라든지 뭐 자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요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는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내장 지방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새벽 2시에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몸은 내장 지방을 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밤 10시 정도부터 7시간 반 전후에 수면은 꼭 취하실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닥터리 TV 채널에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걷기보다 3배 더 효과가 좋은 운동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건가요? 예, 그 운동은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자, 슬로우 조깅은요, 일본의 이제 의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운동이에요. 슬로우 조깅은요, 복폭은 작게 하고 발구르기를 해서, 우리가 천천히 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니코니코 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웃는 속도로, 웃을 수 있는 속도로 달리자라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슬로우 조깅이 되게 인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러닝을 할 때는 이제 뒤꿈치로 땅에 닿게 되는데 이 슬로우 조깅은요. 앞꿈치로 땅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앞꿈치로 닿으면서 천천히 이제 운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슬로우 조깅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슬로우 조깅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저도 좀 해봤더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슬로우 조깅은요. 걷기보다요. 상당히 높은 칼로리 소모를 해요. 그래서 시속 4 내지 5km로 이제 천천히 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러닝을 고강도로 하시는 분들은요. 근육까지 많이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4, 5km 정도로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지방만 태운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운동이 지방만 이렇게 태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젖산이 쌓인다 그러죠. 우리가 등산 갔다 오거나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면 막 아프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싱글벙글 달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이 쌓이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네 번째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부상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분들 그리고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요즘 러닝 열풍 불었다 그래서 러닝 하시는 그룹에 뛰어들어갔다가 기초적인 것도 못하면서 너무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요. 발바닥 족저 근막염부터 아킬레스 건염 그다음에 무릎 관절염 고관절 허리까지 다 나가거든요. 근데 이 슬로우 조깅은요. 다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치는 걸 상당히 많이 방지해 주기 때문에 초보라든지 그리고 노인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의 다이어트는 과거의 다이어트와는 정말 달라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두쫀쿠, 두바이 쫀두 쿠키 열풍을 한번 보세요.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고 못 산 사람들이 통탄해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몇 배로 올려도 사람들이 사려고 하고 그것을 계속 소비하는 이런 문화. 그리고 최근에 유행했던 거 한번 보세요. 탕후루라든지 마라탕, 그다음에 대왕 카스테라 아주 여러 가지 많아요. 이게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빠른 게 있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막 그리고 남들에게 소외당하는 거 싫고 남들은 저거 두쫑쿠 다 먹어봤는데 나만 못 먹어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공장에서는 또 많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 찍어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힘들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넉넉히 살다가는요 누구나 다 비만이 오고 중년 넘어서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 혈증까지 뭐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암까지도 다 비만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의 다이어트와는 현재의 다이어트는 정말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실히 끊고요. 건강한 통곡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은 통곡류를 먹더라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아예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0g에서 150g 정도의 순수 탄수화물은 꼭 드셔주셔야 돼요. 플러스 고단백을 아주 많이 드십시오. 자기 체중의 1.2g에서 1.5g 전후의 단백질을 하루에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요. 야채와 채소 많이 드시고 좋은 지방,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잠자는 습관 그리고 제가 운동 습관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습관들을 계속 쌓아 나가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개입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사회에서 주는 것들대로 내가 움직인다면 몸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의 풍조에 대처를 하는 다이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